자, 우리가 이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6년에 발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아까 이 존엄성 있잖아요. 그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장애인의 사람의 권리, 사람의 권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자, 사람의 권리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 권리, 이것은 인간으로서 권리지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에 사람답게 살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 그 권리를 장애인 기본 이념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장애인의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화예요.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태동돼서 오늘날까지 북유럽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 됐습니다.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미켈센과 니르에는 덴마크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IQ, 이 지적장애인을 위한 가능한 한 일상적인 보통의 삶, 가능한 한 일상적인 보통의 삶이라는 이라는 모토 아래 정상화라는 개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일상적인 보통의 삶이다. 가능한 한 일상적인 보통의 삶.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그냥 보통으로 사는 그런 삶. 이것을 정상화. 요런 개념에서 정상화라는 개념을 주창을 하죠. 그래서 정상화 개념은 모든 지적 장애인이 일반적인 환경,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 가능한 한 가깝도록 하는 매일의 삶의 조건과 삶의 방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비장애인이 일반적인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그냥 살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삶에 가깝도록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상인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삶, 이 삶에 가깝도록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상태를 우리가 정상화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정상으로 볼 때 장애인도 그 일반적인 사람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상화예요.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니르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적인 보통의 생활 방식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심리학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측면에서 장애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일상적인 보통의 생활 방식에 중점을 뒀다. 자, 미켈센은 주거, 집이죠. 그 다음에 교육, 직업, 여가 등을 포함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표의 질을 강조했다. 그래서 장애인도 주거 생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교육 받아야죠. 직업 가져야 되죠.
장애인도 여가 생활을 해야죠.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삶의 질, 이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표의 질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질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울펜스버거라는 버거는 정상화를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을 해요. 그러면 이 울펜스버거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장애인만 뭐 문화적인 가치 뭐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똑같이 장애인도 가서 저 뭐 연극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도 뭐 영화도 보고 그래서 문화적인 뭐 장애인이라고 뭐 골프를 못 치니까 골프도 치고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이 울펜스버거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상화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상화에서 보면 하루 또 일주일 1년의 생활 리듬이 지역사회 거주 비장애인들의 보통의 생활과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일주일, 1년 생활 리듬 이런 생활 리듬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들의 보통 생활 그 사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그래서 하루의 생활도 똑같아야 되고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1년 365일 똑같이 여기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생활 리듬이 같아야 된다는 리듬이. 그 다음에 인생의 각 단계에 맞는 성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다. 자,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성장의 발달 과정에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장애인도 인간은 발달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발달을 하는데 프로이드는 인간 발달을 5단계로 나눴어. 에릭슨은 8단계로 나눴어. 그래서 에릭슨은 노년까지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그 단계마다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똑같이 인간 그 발달의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적 표현을 존중해야 된다.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 IQ 검사를 70 밑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이 지적 장애로 가는 거예요. 70이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70이 넘으면 정상이, 70이 안 되면 비정상인 거예요. 장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계가 이제 70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IQ가 70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주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지적으로 모자라는데 자기 결정권을 주면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골라잡게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에 지적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막 지적 장애인을 자기가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안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지적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결정권을 지적 장애인에게 주고 지적 장애인에게 주어서 그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내가 뻔히 보이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결정이다. 그런데 너무 잘못된 결정인데도 자기 결정권을 막 그걸 밀고 나가게 하면 거기에도 또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적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표현을 존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성 간 관계는 지역 사회에 분리되지 않고 협력적일 것이다. 자, 이성 간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는 지역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협력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딱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정상적인 비장애인인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비장애인. 그래서 장애인들만 이렇게 딱 하니까 낙인되는 것 같잖아요. 장애인. 그럼 너는 누군데? 그래서 너도 장애자를 들어가라.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비장애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래서 이 비장애인들은 이렇게 이성 간의 관계에서 자유롭잖아요. 근데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성 간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을 시키고 나눠놓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협력적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다른 모든 시민들과 동등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돼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렇게 1시간 일을 했어. 그런데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시급에서 그거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자, 저 비장애인은 1시간 동안에 일을 100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애인은 1시간 동안에 일을 50개 했어. 자, 그러면 급여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너는 50개 했으니까 급여가 작고 너는 100개를 했으니까 급여가 많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도 1시간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시급이야, 시급. 자, 시급은 이게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얼마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급을 받는데 일을 잘해 1시간 동안에 100개를 만들든지 50개를 만들든지 나는 1시간 동안 일한 거를 받는 거지. 내가 성과를 100개를 내고 200개를 내고 그 성과의 급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바 학생이 1시간 동안에 그냥 막 2사람, 3사람 일을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다 해버렸어. 자, 그러면은 야,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2사람, 3사람의 일을 했으니까 너는 시급을 이렇게 준다. 그게 아니, 그렇게 주는 사람 없잖아요. 무조건 알바는 시간당 얼마. 그래서 하루 8시간, 5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어떤 일을 성과 쪽으로 보지 말고 시급.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비장애인이 1시간에 100개 만들어내고 장애인은 1시간에 10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급여는 같아야 된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애인을 대우해 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수준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수준도. 시민들과 동등한. 그 다음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수준이 보장돼야 된다. 아무래도 그렇죠. 정상적이어야지. 일반적인 환경 수준이 보장돼야지. 장애인이라고 막 환경을 나쁜 데다가 막 집어넣고 그 장애인이라고 막 해서 지하실에 살게 하고 옥상에 살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역시 환경 수준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나 종사자의 환경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나 종사자, 부모 있죠? 부모나 종사자의 환경도, 이제 예를 들어 장애인의 부모나 또 종사자의 환경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화예요. 자, 그래서 울펜스버거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이념적 초석을 제공했다. 그리고 정상화 개념의 체계화를 시도했다. 이것이 이제 울펜스버거의 그 정상화에 관련된 그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에 SRV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수단은 뭐냐? 가치 절하를 일으키는 사회적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가치 절하라는 것은 가치를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낮게 보는 거죠. 이걸 가치 절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 절하를 일으키는 사회적 이미지와 환경 개선 플러스 당사자의 능력 고치, 이게 이제 주요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자기결정을 보겠습니다.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떠한 표준이나 절대적인 척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결정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나 기능성을 의미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기능. 그 다음에 자율이나 자유, 비의존 등의 동의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아니면 내가 개인 자유로 그래서 남을 의존하지 않는 이것을 여기 자기결정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존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결정권을 막 사회복지사가 대신해서 막 해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장애인의 결정권을 함부로 가지고 이렇게 휘두른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의존된 삶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 가능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마이어는 자기 결정권 혹은 자기 결정적 행동의 네 가지 주요 특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율적 행동, 그 다음에 자기 통제적 행동,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역량 강화된 태도를 가지고 사건을 시작하고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자아 실현적인 태도를 가지는 행동이다. 이것이 이제 웨마이어의 네 가지 주요 결정적 행동의 특성이에요. 자, 우리는 그림 3-1에 페이지 69페이지에 웨마이어의 자기결정 모델을 보면은 4대 영역이 있죠. 자율성, 자기규칙,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 그래서 각 영역을 주요 기술 구성 요소를 거기에서 70페이지에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여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속에 행복 추구권 속에 자기결정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은 장애인 복지의 추구 이념으로서 자립생활 개념의 기초가 됐다. 그래서 개인의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부여되는 정당한 권리가 자기결정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장애인의 자기결정 확대 및 보장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장애인 당사자와 원조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성실한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 파악이 이루어지면 자기 선택의 실행과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상호 대등함과 연대감을 통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생활 원조자 또는 보조 인력의 역할을 정립시키고 정상적인 지역사회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정책과 인식의 변화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 정의를 보겠어요. 사회 정의는 국가나 사회가 모든 개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들을 법에 근거해서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인간다운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회 정의예요.
그래서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원칙으로 그렇게 말하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두 번째 원칙이고,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다. 그래서 존 롤스는 이 정의론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이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의 불평등은 존재하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칙으로 존 롤스가 사회 정의를 말했어. 자,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은 국가 책임이죠. 그래서 여기 장애인의 욕구를 누가 채워줘야 돼요? 국가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물론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보다는 살면서 장애가 되는 사람이 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팔이 뭐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뭐 절단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살다 보니까 어떤 장애가 나타났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장애로 태어나는 것보다 살면서, 인생에서 살면서 장애가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장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니까, 물론 지금은 건강하지만 누구든지 우리는 장애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장애인에 대해서 불이익하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장애인에게 또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의의 원칙이 갖는 근본적인 목적은 한 개인을 타인, 집단, 사회로부터 악용된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플러스 개인의 개별 욕구에 의한 자율적인 노력과 이에 대한 개인 간의 평등한 지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이에요. 사회 통합은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제된 전체로 결합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그것을 사회 통합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회 집단이나 인종 집단이 결합해서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베이커가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가치에 대한 합의와 사회화로부터 얻어지는 사회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뭐냐면 단체나 개인이 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이것이 사회의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사회 통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은 제한이 없는 환경으로 정의를 했어요. 제한이 없는 환경, 즉 지역 사회 통합이 지향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역 사회 통합이 무엇을 지향합니까? 그것은 바로 제한이 없는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환경 및 이웃과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자연적인 지역사회 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생활 배치는 소규모의 가족규모의 형태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생활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서비스의 계획 및 실시를 해서 실시할 시에 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서 의미하는 사회 통합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사회의 부분이 되어 장애인에 속한 사회 문화적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비장애인이 영위하는 수준과 동등하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배제 없이 자신에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사회의 주류에 최대한 포함시키려는 주류화, 정상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해 거기에서 사회의 중심권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사회 통합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